자,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확인하면서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현 파트너는 살펴보고 계실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나왔습니다. 태양광 발전,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관심권밖에 멀어져 있었는데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주요 태양광 업체들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한 3년여 동안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 쪽에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못하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의 3년 동안 태양광 부분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아리백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도 태양광 업체들이 수익이 나면서 2분기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3분기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보세요? 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투자해 놨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이 거짓말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많이 줬던 베너핏이나 이익들을 이런 인센티브들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 걷어들인 이유는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바로 지난주인가요? 벌써 2주가 다 지나가는데 이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는 미국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던 것들도 다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화석연료보다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쪽에서 그 발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으면서 또 발전 효율은 더 높아지는 이 기술적 진보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도 대세를 따라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태양광 관련주들을 좀 골라볼까요?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대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이제 내놓은 이런 그 대선 공약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바람을 타고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한 7월 달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존 가격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오른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오른 것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 밀어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리백 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수익이 많이 난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정보들 잘 보셔야 되고 첫 번째로 OCI 홀딩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OCI 홀딩스는 여러분이 OCI라고 해서 옛날에 미래셋이 폴리실리콘을 갖고 태양광을 굉장히 민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관련해서는 A부터 Z까지 모두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OCI는 폴리실리콘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업체 때문에 많이 포기했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OCI만 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인가요? 싱가포르에 하여튼 해외에서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사업부는 이미 경쟁력에 따라서 다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는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에다 짓고 있고 거기서 생산해서 직접 미국 시장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OCI 홀딩스는 이 베트남의 태양광 웨이퍼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수직 생산 체제를 완성을 시켰죠. 이런 면에서 OCI 홀딩스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앞에
HD라는 이름을 붙어있듯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부분 다 조선업체인데 비해서 이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모듈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의 약 70% 정도를 국내에서 벌어들입니다. 이 말뜻은 이번 상반기 실적에서도 알려졌지만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입니다. 지금 2분기까지 흑자로 전환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고요. 3분기에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 한번 시세 분출을 했고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보이면서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4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는데 네. 물론 그게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리백 산단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에다가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입니다. 이렇듯이 태양광 쪽은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데 있고 또 이 개별 그 기업들 자체도 여기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이러한 성장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오늘이 가장 쌀 때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OCI 홀딩스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가지 대형주 중에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주셨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도 하나 더 골라볼까요? 네. 원래 같으면 조금 대형주 쪽을 투자합니다. 네. 하나솔루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 또 하다못해 그러게요. 현대솔루션이나 네. 이런 종목을 했을 텐데 오늘은 좀 싼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놓치고 나서 이런 좀 저가에서 좀 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없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특별히 이번에는 SDN이라는 이런 SDN 이요? 중소기업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DN은 광주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한 7, 80% 정도가 태양광 쪽, 이 태양광 발전 쪽에서 나오고요. 20%가 소형 선박을 만드는 이런 조선 분야에서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업체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태양광 서비스가 최근 태양광 이 솔루션 쪽에 있는 이런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그 야외에 공개되어 있는 이제 야외 주차장이죠. 야외 주차장의 옥상, 그러니까 천정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까는 게 의무화되는 법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사단법인 그 태양광 발전 협의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한 5천여 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 가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진짜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자까지 이런 사단법인 태양광 발전 협의회라는 데서 같이 이제 그 MOU를 맺고 여기다가 태양광 모듈과 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리백 투자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참 뉴스를 많이 타고 있는 그 공적개발 원조 ODA라는 사업에 의해서 타지키스탄의 태양광 발전소를 이번에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SDN은 해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봤습니다. 그만큼 SDN은 실리콘 그 다음 단계부터 폴리시콘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부터 말 그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모든 사업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올 연초인가요? 그때 이제 전환사채 17회차 발행해 놓은 걸 모두 다 이제 주식을 전환하거나 일부 상환하면서 이 오버행 이슈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의 아리백 그 산단 투자에서도 굉장히 수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가는 1,2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DN 태양발전, 태양광 쪽에 시장에 이제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잘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김태훈 파트너가 고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어떤 건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산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방산주가 최근에 조정을 꽤나 받았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쪽에 이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 우려가 좀 잦아드는 건가라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김태현 파트너님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방산주가 적절히 조정을 받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까요?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산주들은 상반기에 실적이 흑자를 내고 있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출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120일선까지 이제 가격 조정을 보인 종목도 있고 한 60일선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해외에서 전쟁이 끝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ETF가 상반기 우리 그 방산주들의 실적, 방산,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ETF가 대규모로 결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ETF 결성은 후행합니다. 이 기업들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여기에 시장 내에 있는 자금들이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을 펀드 매니저들이 새로 생긴 새로 만들어진 ETF에 담기 위해서는 주가를 가격 조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갖고 있던 ETF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그 하락한 가격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반기에 새롭게 조성된 그 ETF에다가 그 싼 가격에 이 종목들을 담는 겁니다. 이 담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주가를 땡기죠.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은 결국은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이게 대부분 다 펀드 매니저 이렇게 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 펀드 매니저의 속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왜 주가가 하락하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텐데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절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그 운용의 딜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방위 산업 관련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이제 100만 원 밑으로 깨져서 9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 있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은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ETF의 종목, 그러니까 이 ETF 갈이라고 그러죠. 이 종목을 갈아타기 위해서 이런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의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그 우리나라에서 아닥스라고 해서 이제 그 군사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 그 전시회에 요번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참여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미국에서 AUSA 2025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할 때 요번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놓는 K9 자주포를 실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 육군 관계자들한테 보여줬죠. 왜냐하면 미 육군이 쓰고 있는 지금 그 자주포는 벌써 30년 전에 개발된 아주 노후한 그 자주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도 내심으로는 가장 최근 21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이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싶죠. 그래서 미 군산복합체도 눈치를 보긴 하는데 근데 대세는 역시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K9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 6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미 육군도 아마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수입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입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갖고 있다면 하현대 로템은 뭐 K2 흑표전차를 갖고 있죠. 그리고 K2 흑표전차는 이제 폴란드에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수출을 하면서 우리 국군이 전 세계적으로 이 K2 흑표전차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폴란드 군대가 우리보다 K2 흑표전차를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이 K2 흑표전차 최신 버전을 이번에 발주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군도 드디어 한 1000여 대 갖고 있는 K1 전차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현대 로템이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유럽 재무장이라는 게 있죠. 유럽 재무장이 있어서 폴란드의 현지 공장을 만들 경우 이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주는 그 세이프 프로그램에서 받는 대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 재무장도 호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뭐 방산주들은 조정이 나오는 지금 시기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도 있었지만 뭐 단독 기사긴 했지만 뭐 이 루마니아 관계자들, 루마니아 정부 관계자들이 오늘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슈들은 계속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산주 중에 뭐 대형주도 좋지만 탑픽으로 하나 골라볼 만한 또 새로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이번에도 또 소형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형주를 말씀드렸는데요. EM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회사를 뭐 뉴스에 찾아보시면
이 하만 공장을 그 기계 선반을 만들고 하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셧다운하면서 그것 때문에 노사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비용만 많이 들어갔지 수익을 못 내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는 나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코리아가 그런 비용이 드는 부분을 정리하고 새롭게 돈을 버는 방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돈이 안 되는 10여 년 동안 투자했던 수소 쪽은 포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 EM코리아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EM코리아는 지금이 가장 싼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여기에 또 최저주도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부품 쪽인 신화 종목인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이런 회사의 사업 구조를 완전히 떠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M코리아로 방산주 공략해 볼 만한 탑픽 종목 골라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좋은 업종에서 소형주들을 좀 탑픽으로 골라드리면서 수익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